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볼게. 이분께서 입자를 분자라고 이름을 붙이시면서, 분자는 몰레큘러였지? 그 이니셜을 따서 단위 몰이 탄생을 하게 돼. 그치? 우리는 뭐 원자량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분자량이라는 값이 가짜였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치? 이걸 진짜로 바꿀 때 기억,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라? 1몰이라고 잡으라 했어. 기억. 1몰은 니은 이 분자량에다가 뭘 붙여라? 비로소 그람이라는 단위를 붙일 수 있었다는 거지. 이건 지금 얘랑 같은 얘기야. 이 분자들이 실제 6.02 곱하기 10의 23개 모인 거라고. 이 집단을 1몰이라 한다고. 여기 하나 더. 기체일 경우 얘가 포함된다고 했지. 기체일 경우.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을 둔다면 얘는 몇 리터? 모든 기체는 이거였다는 것이 밝혀졌어. 다만 T도씨 1기압 그러면 이거는 1몰의 부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줄 거야. 알았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요거까지는 알고 가자. 만약에 봐봐. 2리터에 얘가 4Wg이 있어요. A라는 기체가. 얘는 4리터에 얘가 Wg이 있어. 이 기체가. 이 둘의 분자량 B는 어떠냐고 물어볼 거야. 분자량 B. 일단 니들이 해야 될 거. 이 문제에서 얘를 줬느냐 이거지. 1몰의 부피는 얼마냐? 안 줘. 대부분. 고급 문제는. 안 주면 과감해야 돼. 쳐버려. 이건 이거야.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야. 기억, 지긋, 니을은 같이 움직인다고. 문제 풀 때는 기억, 니을만 봐. 지긋은 안 나오거든 잘. 알았니? 기억, 니을은 같이 움직여. 무슨 말이야? 2리터, 4리터는 그냥 2몰, 4몰인 것이다 라고 보면 돼. 그냥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알았냐? 그 다음 이거 지워버려. 질량 몇 그램 몇 그램? 4g, 1g이야. 그러면 몰이 다르잖아. 분자량이라는 건 같은 몰일 때야. 같은 몰. 분자량 B를 구하는 거냐. B. 분자량 그러면 1몰을 기준으로 찾아야 되지만 분자량의 B는 기억이 됐든 리을이 됐든 똑같이만 맞췄을 때 질량 B. 니은이 분자량 B야. 그럼 이거 뭘로 바꿔? 4W로 4몰로 바꿔. 몇 배 커졌어? 2배. 그럼 이것도 2배 키워봐. 8대 1이 정답. 알겠냐? 이거를 계속 해볼 거라고. 직관이 금방금방 들어와야 속도가 빨라져. 알았어?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꾸 물어봐야 돼. 근데 안 물어보고 난 그냥 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 잘하는 거야. 그냥 나는 모르고 저렇게 풀 거야. 그러면 그렇게 풀면 돼. 오늘 이걸 많이 이용할 거거든 얘들아. 니네 첫째 장에 뭐가 돼 있니? 물리변화, 화학변화 들어와 있지. 그지? 자, 이거 교과서에 없어. 니네 교재에 없고 22 개정에도 없고 앞에 내용. 그러니까 화학은 최대한 니들이 이해가 가게 하려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심어놨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첫째 장에 보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있어.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설명을 해줄게. 물리변화란 분자들의 배열이 바뀌는 거야. 이거 어려운 말인데 얼음일 때는 규칙적 배열에 가까웠어. 물일 때는 약간 자유로운데 떨어져 있어. 기체일 때는 완전 떨어져 있어. 이해가냐? 분자들의 배열이 바뀐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이렇게 바뀌려면 에너지가 출입을 해야 돼. 그래서 얼음일 때보다는 물일 때보다는 수증기가 에너지가 높아. 그럼 무슨 반응이야? 흡열이야, 흡열. 이해 갔지? 반대로 내려오면 뭘까? 발열이야.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면 따뜻해. 느껴져? 안 느껴져. 북극에 가봐. 북극에 가면 그 이글루라는 거 알아? 이글루? 에스키모인들이 그 얼음으로 막 집을 줘. 그 다음에 밖에서 물 뿌려. 물이 어떻게 될까?
얼겠지? 그럼 아내가 훈훈해. 아, 훈훈하다. 뭐 유통복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따뜻해. 밖에보다 훨씬. 알았어? 이런 게 상태 변화할 때 열출입. 자, 두 번째 화학 변화 한번 봐봐. 니네 거기 상태 변화할 때 열출입을 꼭 상태 변화만 보지 말고 확산이라든가 용해도 좀 봐줘. 확산이라는 건 입자 간격이 넓어지는 거, 퍼지는 거니까. 이 확산은 어디서 배우니 얘들아? 생명과학에서 배우지. 그지? 생명과학에서 뭐 할 때 배우지? 입자들의 움직임. 세포막을 통과하는 애들이 확산 또는 삼투압의 원리로 이동합니다. 그래도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런 거 통과 시간에 배웠지. 그런 거야. 입자들이 배워. 이해 갔어? 그런데 용해도 똑같다는 거야. 용해 첫 시간에 배웠어 우리. 균일혼합물 기억나니? 용매와 용질이 만나서 뭘 만들었어? 용액 만들었지. 그게 균일혼합물이고 그럴 때도 에너지는 필요해. 예를 들어 보자. 얘들아, 찬물에 소금이 잘 녹아, 뜨거운 물에 잘 녹아? 오케이. 열을 가할수록 잘 녹아.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 무슨 얘기냐? 너희들 봐봐라. 얼음일 때하고 수증기일 때하고 누가 무질서하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연계로 온 거야, 너희들. 그치? 그럼 무질서도가 커지는 쪽으로 흡열이지. 봐라. 소금 알갱이가 무질서해, 소금이 물에 녹았을 때하고 무질서해. 그렇지, 그 흡열이야. 설탕 녹이는 거 흡열이야. 뜨거운 물이면 더 잘 녹아. 반대로 기체 있지. 기체는 공기 중이 무질서해, 물 속에 녹을 때가 무질서해. 공기 중이 무질서하지? 그럼 이건 발열이야. 그래서 차가울 때 잘 녹아. 그래서 코카콜라는 냉동실에 넣어야 맛있어. 이해 갔어? 그런 식으로 과학은 하나의 맥락이 이 과목에는 이렇게 쓰이고 저 과목에는 저렇게 쓰이고 그때마다 따로 외우고 이러지 말고 같이 묶어서 외워두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 알겠어요? 자, 봐봐. 이렇게 입자들의 운동만 변할 뿐 입자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 거.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게 물리변화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화학변화인데 정의를 잘 봐. 화학변화를 정의를 보면 원자들의 배열이 바뀐다고 써있어. 자, 우리는 이걸 화학결합이라 했고 얘들아, 주기율표상에 두 종류 커다란 원소로 구분한다면 뭐로 구분한다고 그랬지? 남, 여. 남자가 누구였어? 금속. 여자가? 비금. 그렇지. 그래서 남녀가 만났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 그럼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지? 이온하지 마. 이온 결합이고 여자가 만나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남자는 금속 결합. 이때 특징도 알려줬지. 이온 결합은 두 종류 이온들이 만나니까 화학식의 대문자가 몇 종류 이상 있어? 두 종류. 그래서 화합물. 금속 결합은 자기 자신, 남자들이 그런다 했지. 자신만 결합한다 그랬지. 원소라 그랬지. 대문자 하나인. 그지? 그런데 공유 결합은 분자라고 부르는 애들거든. 원소도 있고 누구도 있었어? 화합물도 있어서 우리 2단원 가면 얘만 배워. 그게 시험법이야. 됐지? 자, 그럼 이 화학 변화에서 너희들이 쭉 보면 뭐 기체가 발생해요, 앙금이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 특히 얘들아, 이온이 통합과학형 이온 많이 배웠지. 근데 우리 이거 놓치지 말고 가자. 100% 구경꾼이야. 자, 알아두면 큰 자산이 되는 거야. 무슨 이온이야? 나트륨 이온이지? 얘는 칼륨 이온이야. 얘는 질산 이온이고 암모늄 이온이다. 외워. 이렇게. 이런 쟤들이 나 칼질암. 알았어? 쟤들은 왜 칼질암이냐면 그 밑에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요. 그지? 뒤에 화학 반응에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 요 나칼질암을 외우면 많이 도움이 돼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어떤 실험이나 어떤 화학식을 이해할 때 좀 편합니다. 무슨 말이야? 얘들은 분명 이온 결합하겠죠. 그죠? 얘들이 포함된 애들은 물에 잘 녹아요. 전해질이라고 하죠. 물에 잘 녹아요. 알았지? 그 다음 물에 안 녹는 애를 앙금이라고 하죠. 앙금 막 많이 외웠을 거예요. AgCl, CuS. 그죠? AgS 막 검은색, 노란색. 그러지 마시고
이거 딱 4개만 알아둡시다. 얘가 무슨 이온이에요, 이름이? 바륨 이온이에요, 바륨 이온.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이온이에요? 칼슘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다원자 이온이죠? 황산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 탄산 이온. 그 다원자 이온은 은근슬쩍 4개를 외웠어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이것들이 만나면 앙금이 돼요. 침전물. 자, 노란색. 얘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그냥 바 이렇게 읽잖아요. 얘는 카, 얘는 사, 얘는 탕. 무슨 색깔이냐? 박하사탕이. 이건 흰색 앙금이에요. 그래서 BaSO4, BaCO3. CaSO4, CaCO3는 흰색 앙금인데 니들은 얘 잘 봐. 탄산칼슘이에요. 얘가. 무조건 이온결합다 이거. 그지? 탄산칼슘은 흰색이라 석회수라는 거 있거든 니들. 통과 시간에 산화원에서 배웠을걸? 석회수에 CO2가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뽀얗게 흐려져요. 그게 얘 만들어져요. 앙금 침전 반응. 알겠지? 참고로 봐도 내가 8개 알려줬다. 이게 뭐였어? 나? 칼지람. 내 손 못 들고 있는 것 같아? 칼지람. 그 다음 박하사탕. 이러면 탁 떠올려 그냥. 이거 갖고 계속 할 거니까 우리가. 됐죠? 이런 것들이 화학변화인데 여러분 화학변화에다 하나만 꼭 알아. 화학은 전자가 움직여야 돼. 알았어? 그래서 내가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그럼 너희들은 전자라고 얘기하면 돼.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전자. 얘만 학생이야. 씨 아까부터 계속. 난 니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 야 같이 얘기하고. 응? 어찌 같이 하는 수업이잖아. 그치? 내가 가만히 보면 얘만 보고 오잖아. 계속 이렇게. 가고 너도 보고 그치? 지나가다가 같이 보고 마스크 썼으니까 니들 오물오물 해도 별 상관없어. 그냥 이러기만 해도 돼. 근데 같이 얘기하자고. 오케이? 자 이제 29쪽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너희들이 형광펜을 빡 쳐야 될 게 하나 있어. 화학변화의 괄호 2번 있지. 화학변화의 괄호 2번이 있지. 잘 들어야 돼. 원자가 재배열을 하든 분자가 재배열하는 물리변화든 그 괄호 2번에 중요한 말이 있어. 질량은 보존된다. 그 형광펜 빡 치. 이게 오늘 모든 문제를 풀게 해줄 거야 이게. 이거를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와 정말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알았냐? 질량은 뭐라고? 보존된다. 정확한 말이 뭐냐? 그 라버지에라는 사람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엔 질량이 어떻다? 일정하다고 얘기했거든 그 사람이. 그지? 그래서 물리변화가 일어나든 화학변화가 일어나든 그들의 질량은 전과 후는 동일하다. 몇 대 몇? 1대 1. 됐어. 분명히 얘기했어. 5분만 지나면 또 까먹으라. 넘어간다. 자, 넘기시면 화학 방식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 화학 방식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관성이 성립하죠. 뭔 끝법입니까? 네, 화학시간 물리 얘기를 하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맞죠? 그걸로 개수 맞추는 걸 단순함기식이라고 해요. 내가 붙인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너희들 교과에 나온 거는 미정계수법이라는 식이 있어요. 단순함기가 자기한테 맞는지, 미정계수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기겠어요. 제가 다 보여줄 거니까. 자, 화학 반응식은요, 열 출입이 물리 변화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반응식을 완성할 때 좌측에 반응 물질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좋고 2개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2개예요. 반응 물질이 2개고요. 얘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건 정반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생성된다는 방향을 뜻해요. 그래서 생성된 게 누구다? 생성물이다. 이렇게. 이 물질 속에 여러분 이렇게 전자하면 원소다 화합물이다.
얘기 안 할 거지. 원소, 그치? 대문자 하나면 원소. 이렇게 존재하면 누구다? 화합물, 이거 구분하는 거 나온다 했지. 알았지? 그러니까 저 반응물질이든 생성물질은 이것들이 막 써 있으면 아 이거 원소고 이거 화합물이고 구분 먼저 해두고. 오케이? 자, 이렇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점 배우다 보면 뒤에 에너지 출입도 나타내. 이게 물질과 에너지는 진로 선택에 가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야. 근데 지금은 화학이라는 자체가 이쪽은 양적 계산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반응물, 생성물의 화학식만 딱 주고 말아. 알았지? 하지만 상태 표시까지 보고 가. 거기 1번에 보면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 쓰시고 화살표 표시하시고 우리 꼼꼼하게 써있죠. 2번에 보시면 이들의 원자수가 같도록 밑줄 쳐봐요. 원자수가 같도록 이게 무슨 얘기죠? 질량 보존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만 같으면 될까요? 원자수만? No. 원소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같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3번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여러분 정수비라는 건 분수를 쓰지 않는다예요. 분수를 쓰지 않고 정수만 나타내고 일은 생략한다. 알죠? 일은 생략한다. 아래 점자로 생략했어요. 4번 이거 특별합니다.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는 무엇이다? 솔리드라고 하죠. 이거 솔리드 고체. 이 저기 포켓 당구 친 애들 알 텐데 포켓볼. 당구 쳐본 사람들 와요. 한 번에 쳐봤다. 사고 치죠. 포켓볼에 보면 무늬가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없는 애가 있고 그 무늬가 없는 애 솔리드라고 해요. 그걸 스트라이크라고 걔들. 근데 이게 포켓볼을 치다 보면 그냥 쓰리는 말인데 화학에서는 이 솔리드가 고체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L은 리퀴드, 액체예요. 그 다음에 G가 가스, 기체고요. 여기 좀 어려운데 아키어스라고 해요. 아키어스. 여러분 보면 아쿠아스, 아쿠아루. 다 뭐가 관련된 거? 수족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수용액이라는 뜻이에요. 아키어스. 수용액. 제가 이거 왜 써주냐? 요것 때문에 함정에 애들이 많이 낚여요. 요것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게 왜 함정이냐고요? 생성물에 얘가 있는데 위아래 누가 내가 아까 말한 리을이 성립할까요? 리을. 뭔지 알죠? 아까 리을. 일몰이 부피. 위가 성립해요? 아래가 성립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애들이 이것 때문에 날아가요. 보세요. 이따 딱 물어볼 테니까 아,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저래서 했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아셨어요? 지금은 상태 표시 이렇게 한 데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법 1번 암산법 한 줄밖에 없죠. 그죠? 간단하게 맞추는 거니까. 2번 자잘하니 많습니다. 내용들이. 자, 지금부터 암산법부터 보여줄게요. 암산법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A2가 있어요. 반응물에. 원소죠. B2가 있어요. 반응물에.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소가 두 종류고 화합물이 한 종류. 맞아요? 암산법입니다. 여기 반응물에 A 원자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여기 몇 개예요? 두 개죠? 됐다는 거예요. 질량 보자. B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이때 여러분 아래 첨자 절대 건드리가 아니라고 했지. 이거 고유값이라. 그랬더니 A 원자가 몇 개가 됐어? 그래서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이게 암산법. 할 수 있겠지? 자, 하나 볼게. 뒤에서 연습할 거니까 보고 가. CH4라는 탄화수소라고 그래. 이거 C와 H로 된 화합물이야. 연소된다는 거지. 이거 아마 사 나오는 반응에서 이거 많이 봤을 거다. 그냥. 이게 완전 연소거든. 이거 써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성물 써준다니까. 이게 완전 연소야. 이거밖에 안 나와 시험에. 자, 기수 맞추는 거야. 탄수원자 하나야. 여기 하나야. 됐다는 거야. 완성. 수소원자 4개야. 여기 뭐라고 써? 이런 완성이 된 거야. 1, 2가. 그때 산소 원자가 총 몇 개야? 그래서 여기다 뭐 쓰면 돼? 이게 암산법.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암산법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거 한번 볼까? 아, 이거보다 여러분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배워요. 세포호흡을. 그럼 이 식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거 올라온 화합성이잖아요. 이 식도 맞출 수 있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CH예요. 요거 CH. 요 앞에 무엇을 내요? 오, 이거 6이에요. 6. C 6개. 이거 써야죠. C가 6개 있으니까. 됐죠? 수소 몇 개 있어요? 그럼 뭐 써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때 산소 원자가 총 몇 개예요? 18개죠? 근데 여기는 개수가 1로 맞춰서 푼 거 아니야. 이거 6개죠? 12개 있으면 되죠? 뭐 쓰면 돼요?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암산법. 알겠냐? 그러면 얘를 미정계수법으로 써볼게. 학교 선생님 중에는 여기까지 A, B, C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더 빨라. 미정계수법 중에서도. 봐봐라. 이 포도당 앞에 개수는 1로 놓는 거야. 왜? 이 앞에 개수들은 같이 늘고 줄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1로 놓으면 마치 물리에서 돌림임의 평형일 때 받침점을 사라지게 하는 거. 힘 하나를. 이런 거랑 똑같아. 1로 놔. 그리고 얘를 A, O2. 그 다음에 얘를 B, CO2. 다음에 얘를 C, H2. 이 미정계수법이야. 먼저 얘들의 종류는 똑같잖아. 반응물이나 생성물이나 숫자만 같으면 되니까 일단 탄소 원자 반응물 몇 개 있어? 6개. 이것은 이거야. 얘와 같은. 됐어요? 다음 수소는 반응물이 12개가 있죠. 생성물은 여기 있죠. 이 C. 그럼 C도 6이네요. 다음 산소는 6개 있고요. 여기는 몇? 2A만큼 있고요. 이것은 2B 있고요. 여기 C. 근데 BC가 이미 구해졌으니까 가볍게 풀리겠죠. 이게 미정계수법이에요. 고귀하게 아름답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쌍놈같이 금방 풀고 싶으면 이거. 쌍놈이 이제 자유죠. 알았어요? 이렇게 푸는 게 빠릅니다. 그 얘기가 쭉 써 있고요. 이제 31쪽으로 가봐요. 이거는 약간 참고 상식입니다. 교과에 없는 내용인데 화학 반응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화학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부가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기체는 화살표를 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침전물, 앙금은 화살표를 아래로 해준다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뭐 하이탑 이런 거 중학교 때 이렇게 영재 뭐 이래가지고 가보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괄호 3번에 보시면 여러분 괄호 2번과 3번은 화살표에 뭔가 표시하죠. 괄호 2번은 삼각형을 표시했죠. 그거 가열 표시예요. 가열. 그래서 열분해 뭐 이럴 때 가열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 그 3번은 뭐냐면 이 화학 반응의 조건이에요. 조건. 보통 화살표 위쪽에 표현되는 게 촉매입니다. 이게 암모니아 합성법이라는 건데요. 독일에서 최초로 이 합업법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산화초를 촉매로 쓰고요. 400에서 600 정도 그 사이에 온도를 적정 온도로 잡았더니 그리고 압력을 300 정도 줬더니 얘가 잘 만들어지더라. 조건부를 표시해 준 겁니다. 아셨어요? 아, 화살표 위에 이것도 표시할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과산화수소가 있거든요. 얘가 분해가 되면 얘가 돼요. 야, 이런 거 눈으로 탁 안 들어오지. 쌍놈이 되게 어렵지. 그러면 있어. 그럼 틀려. 있으면. 무슨 얘기냐고? 봐봐. 이런 거야. 5가 이렇게 막 넓어져 있는 애들. 있어. 그럼 왜? 니네 개수는 1, 2, 3 중에 하나야. 개수가. 수능에 나오는 문제 중에 제일 큰 개수가 5가 있었어. 5. 5 이상으로는 없어. 알았냐? 그러니까 모르면 1대 2대 1대 2나 아니면 1대 3대 2가 답이야.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어보면 그래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다 보니까. 알았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에 있으면 그냥 풀려. 알았어? 자, 왜 주었지? 아이씨, 미안해요.
가산화수소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얘를 써주면 이거 무슨 뜻이야? 촉매라는 뜻이야. 에메랄드. 이산화황광이지. 알겠죠?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이온 반응식을 봅시다. 우리가 이온 반응식을 보시면 이것도 개수를 맞춰 쓰는데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이거 배워서 분자는 독립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온 물질이나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 결합 물질은 독립이 아니라고 했죠. 연속이라고 했죠. 연속을 세자로 뭐라고 했어? 덩어리. 그렇죠. 어리. 잘했어요. 덩어리라고 했단 말이야. 연속적 결합은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 화학식을 표현할 때 그들만의 조건이 있는데 금속은 원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금속은 대문자 하나. 그래서 봐요. Cu, 뭐 Na, 뭐 Mg 이게 다 대문자 하나죠. 아래문자 1이고 이온식은요. 앞에는 양이온, 뒤에는 음이온을 쓰는 식으로 약속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전하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비예요. 그래서 아래 첨자가 1, 2, 3을 넘지 않아요. 알았습니까? 1대1 그러면 1대2 혹은 2대1 그다가 제일 큰 게 2대3 요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죠? 그럼 얘들 둘은 1대1이잖아, 아래 첨자가. 그럼 전하 똑같다는 얘기예요, 둘이. 앞에 있는 애는 양전할 때 없고 뒤에 있는 애는 음전할 때 쓸 텐데 요거 알칼리 금속이죠. 나트륨. 요거 할로젠이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산소가 있다. 그런데 얘랑 반응해야 된다. 둘이 반응해야 된다. 그럼 얘가 두 개 있으면 돼요.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니? 니네 아까 이거 누구였어? 나 칼질, 아미지 걔들이 다 일가야. 질산만 음이온이고 다 양이온이거든. 다 일가라고. 근데 박하사탕 몇 가 있는지 알아? 이가야. 걔들은 다 이가. 삼가 보기 어려워. 알았어? 박하사탕 애들은 다 이가야. 그러니까 박하사탕, 바륨칼슘도 이가 플러스고 황산탄산도 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걔들 1대1로 결합해. 다원자 이온이라 해가지고 걔들 덩어리로 같이 붙여서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나칼질하면 일가고 그 다음에 박하사탕은 이가인 거야.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너희들한테 이온 결합 물질 이런 거 안 나오거든. 선택이. 일반 선택이.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물의 전기분해 가서 잘할 수 있어. 일단 얘들아 거기 괄호 2번에 전체 반응식이 써있는 거 보이냐? 그냥 참고로 보라고. 니네 거기서 AgNO3하고 NaCl 반응하는 식 보이지? 거기서 나 칼질함을 칼질해봐. 나 칼질함.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라고. 너희들이 어쨌거나 어떤 문제든지 부닥칠 일이 있거든.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해서 AgCl이 되고 NaNO3가 되었대. 그러면 나 칼질함을 알았잖아. 나 이게 앙금이야. 외우는 게 아니라 나 칼질함을 칼질해버리면 나머지 남은 게 앙금이라고. 알겠니? 왜? 칼질당하는 애는 이 나트륨을 칼질했으면 얘랑 짜게 되는 음이온을 칼질하는 거야. 같이. 나트륨과 붙은 음이온은 절대 결합 못하거든. 얘들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떨어져 있어. 이렇게. 다만 얘들을 질산나트륨과 친구나니까 얘만 나왔지. 이게 앙금이야. 알았냐? 앙금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구경꾼 저 4개 딱 칼질하면 외우면 다 풀려. 그냥. 알았어요? 참고로 보라는 얘기고. 그래서 맨 밑에 써있는 내용은 알자이온은 은이온과 염화이온이고 구경꾼은 거기에 있는 누구다? 나질이다. 나질. 나트륨이면 질산이온입니다. 라고 써준 거야. 알았니? 자, 넘깁니다. 잠깐만. 야, 왼쪽 페이지 30쪽에 엑서사이즈 2번 문제 있지? 요거 어떻게 암산법을 한번 풀어볼까? 자, 이거야. 이런 거 시성식이라 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지? 이렇게 작용기를 나타내는. 얘가 완전 연소되면 얘 역시 CO2하고 누가 나와? H2가 나오는데, 자, 암산법 이렇게 떨어져 있는 C도 합쳐라. 몇 개야? C가 2개지? 그러면 여기다 2 있어.
수소 몇 개야? 4개지? 그럼 여기다 뭐 써? 있어.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총 몇 개냐? 6개지. 근데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 이게 끝이야. 이게 암산법. 알았어요? 여러분, 저 계속 왜 맞춰? 왜 맞춰? 내가 맞추라고 해서 맞추는 거잖아. 그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반응물의 원자수, 생성물 원자수, 종류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 맞춘 거야. 그리고 저 물질의 앞에 있는 숫자는 얘들아, 몰수며, 알지? 분자수며, 알지? 기체의 경우 부피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저게. 우리가 이거 한 거라고, 지난 시간에. 알아듣니? 분자식 앞에 커다란 정수는 그 분자의 분자수이기도 하면서, 몰수이기도 하면서, 부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냐? 오른쪽 엑서사이즈 3번. 거기 염화칼슘 수용액하고 탄산나트륨 보이지? 니네들이 나칼지람이 누군가 확인해봐. 나트륨이지. 탄산나트륨의 나트륨이잖아. 걔가 양용이잖아, 나트륨이. 그러면 앞에 염화칼슘 중에 누가 음이온이야? 한글로 쓰면 앞에 있는 애가 음이온이거든, 염화? 그럼 나트륨 칼질하고 염화 칼질 해봐. 남은 게 뭐야? 박하사탕 남았지? 무슨 색 황금이야? 흰색 황금인 거야. 그게 화학 반응식이야. 그게 이런 내용이야. 이거 염화칼슘이니까 CaCl2야. 탄산나트륨이니까 Na2CO3야. 왜? 박하사탕은 이가라고 했지 아까. 얘들은 일가고. 그럼 얘들 둘이 만나면 얘가 된다고. 이게 된다고. 알았니? 저기에서 이게 다 칼질하면 나트륨이잖아. 같이 칼질이래. 이렇게. 그럼 알자이온은 배가 되는 거야. 알자이온 방식. 구경꾼 이온, 나트륨 이온하고 CL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말고 가. 그래서 밑에는 듣고 넘겨봅시다. 이제부터 양쪽 관계를 다룰 겁니다. 근데요, 양쪽 계산에서 필요한 물리량 해가지고 써 있어요. N이 몰수인 건 알겠고, 그 다음에 W가 질량이라 했고, V가 부피이며, G가 밀도고, M이 분자량이라는데, 여기서 잠시, 아까 선생님이 앞에 계수는 누구랑 같다고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억이지. 또 디귿이고, 또 리을이었지. 누구 얘기는 지금 언급 안 했냐 내가? 리을. 니네 잘 봐봐. 가짜인 화학식의 식량을 진짜로 바꿀 때 니은만 달랐던 걸 꼭 기억해라. 니은만. 그잖아. 수소 H2는 분자량이 2인데 1몰은 2g, 아보가드로 수 22.4L야. O2는 30인데 1몰은 32g, 아보가드로 수 22.4L야. 니은만 바뀐다니까. 그래서 화학 방식의 계수를 너희들이 맞추잖아. 그게 곧 몰수고, 그게 곧 분자수이며, 기체의 경우란 뭐이기도 하다? 부피, 비이기도 해. 알았어? 그래서 니들 양적 관계의 첫 번째 문제. 어떤 물질, 반응물 중에 어떤 물질에 질량을 주거나 부피를 준 후 생성물의 부피나 질량을 묻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몰수로 바꿔. 질량을 딱 뜨는 순간 몰수로 바꿔서 그 계수배에 대해서 몰수를 구한 다음에 질량을 환산하면 돼. 무조건 몰수부터 바꾸는 거야. 알았니? 이따 보면 되고, 그 밑에 박스 좀 읽어봐. 박스. 동일한 몰수 비일 때 물질의 질량비는 물질의 분자량비다. 얘들아 수업 바로 시작할 때 알려줬지. 아까 2L, 4L, 4W, W 기억나냐? 그거 어떻게 맞췄어? 동일한 부피로 맞췄거나 몰수로 맞췄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물질은 말이야, 이거는 동일한 몰수 비일 때 물질의 질량비, 이거는 모든 물질에 해당돼. 응? 동일한 부피일 때 질량비, 이거는 기체만 성립하거든. 근데 지금 이 말은 모든 물질이 성립한다. 그래서 거기에 기체의 경우는
부피, 비까지 포함이 돼. 몰수비, 동일한 몰수일 때 혹은 동일한 부피일 때의 질량비는 분자량비라는 말은 기체일 때까지만 성립한다. 알았습니까? 자, 화학 반응 시의 계수 맞추기 보세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CXHY 있어요. 이건 풀지 마시고 2, 3, 4번을 여러분들 직접 맞춰봐요. 2, 3, 4번. 이게 무슨 법이라고? 암산법이에요. 맞춰보세요. 잘 맞춰줘요? 아니요. 왜 안 맞춰줘요? 쓱! 땡.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1개. 너 연필?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마음에 떴다. 좋았어. 1이면 이것도 1이라고. 여기 CO2에 C만 있잖아. 여기는 CH4에 C만 있고. 요 개수 맞추라고. 네. 근데 H는 몇 개야? 4개. 그럼 여기 4개 맞춰야 되는 맛 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산소가 2개고 여기 2개일 거 아니야. 그럼 4개잖아. 네. 그래, 이거 끝이야. 아, 이렇게 해보라고. 네. 잘 썼는데? 여기가 수소가 6개잖아? 그럼 7개네. 산소 원자가. 여기 되지. 그럼 2분의 7. 그걸로 끝이 아니야. 정수화시켜. 얘들아, 분수 같은 게 있으면 써주고 정수화시켜. 분수 뜨는 거 있어? 그 아래까지 내가지 말고 이거 2개만 해. 아, 2, 3번이 2, 3. 내가 부끄럽다. 여기 2, 3, 4 부르고. 네. 부끄러웠어. 오케이, 잘했어. 잘하네. 보자. 요거 정수화시켜. 2를 곱해서. 알겠지?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하고 있어. 분수가 2분의 7이 뜨면 2를 곱해서 정수화시키면 돼. 봐줘봐. 그래. 그리고 2죠. 이렇게? 아니지. 얘만 다시 봐. 자, 여러분. 2, 3, 4번 중에 질문 없죠? 여러분들한테도 여기서도 스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해결하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의 수준만 알고 계세요. 알았지? 바로 2번에 보면 이제 탄소화물을 맞추는 거예요. 똑같다겠죠, 아까. C 맞추고 H 맞춘 다음에 산소 원자를 계산할 때 반응물 첫 번째 탄소화물 속에 있는 산소 원자 빼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O2 앞에 그 개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2번을 풀어드릴게요. 1, 3번만 풀어보세요. 1, 3번. 그 시간이 나는 친구들은 2번도 한번 해보세요. C 2개니까 이 잘 썼어. 네. H 다 합쳐봐. 6개. 그러면 이거 3 샀어. 산소 원자가 여기 몇 개? 4개. 여기는 3개. 7개지. 네. 이거 하나 있잖아. 네. 그럼 이거 앞에 뭐 쓰는 녀석? 3. 끝이야. 그렇게 3번 하고 2번 하지 말고 3번으로 넘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맞추는 그 개수가요, 그 물질 각각의 몰수예요. 자, 여러분 2번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여기 CH4OH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CH3OH예요. 됐죠? CH3OH고요. 얘가 O2랑 만나면 CO2와 H2가 나온다 합니다. 자, 고절해 볼게요. C 하나니까 하나 됐습니다. H가 4개니까 여기다 뭐 적어요? 2 적습니다. 이랬더니 반응물에 산소가 4개예요. 생성물에.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이렇게 2분의 3. 그래놓고 정수화시키면 얼마 나와요? 2대 3대 2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 아래 첨자 때문에 제가 숫자 풀지 말라 했던 거예요. 자, 바로 3번. 그 외 화학식의 개수를 맞춰라. 여러분, 동그라미 1번도 암산법으로 맞춰집니다. 칼슘 맞았고요. 탄소수 맞고요. 여러분, 어이가 없는 게 CaCO3의 C는 탄소죠. 거기 CaCl2의 C를 탄소로 보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 그 CL입니다. CL. 알았어요? 같은 C라고 죄다 갖다가 붙이지 말고. 아셨죠? 그러면 CaCO3는 별로 건드릴 게 없는데 여러분 HCl 보세요. 반응물의 H가 하나인데 생성물의 H가 2개죠. 맞잖아요. CL이 반응물의 하나인데 생성물의 2개죠. 그래서 HCl 앞에 2를 쓰면 이건 끝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실험 교재로도 옛날에 기출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이 개수를 중요시하느냐? 자, 얘가 식이 이거예요. 완벽하게. 상태 표시가 작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개수비는 몰수비가 맞죠? 개수의 비는 물질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온결합 물질이든 금속결합 물질이든 분자든 상관없어요. 몰수비가 맞아요. 그런데요, 부피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중에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쉬우게. 왜? 기체니까. 알았니? 그래서 출제자가 어떻게 시험했느냐고. 잘 봐. 얘 화학식량이 100이야. 100. 깔끔하지? 식량이 100이야. 탄산칼슘이. 잘 들어. 얘 1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을 시키면 0도씨 1기압에서 얘는 몇 리터가 나오겠어? 라고 물은 거야. 응? 여러분 1몰이 몇이야? 22.4리터거든. 자, 얘는 1g이 충분히 반응하면 얘는 몇 리터가 나올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얘를 무조건 몰수로 바꾸라고. 왜? 이 앞에 개수가 몇 대 몇이니 얘들? 1대 1이지. 이게 이걸 의미해. 얘가 1몰이 반응할 때 얘는 1몰이 생긴다고. 저 1g이 몇 몰이냐고. 저 100 기억해봐. 가짜지. 진짜로 바꾸면 1몰은 몇 그램? 100g. 자, 1g 누구 밑에 놓을래? 100g 밑에 놔. 99 줄어. 이러지 말고 100분의 1 줄었지. 비례식으로. 100이 1로 100분의 1 줄었으면 몰도 100분의 1 줄이면 되잖아. 몇 몰이야? 그렇지. 이거 100분의 1몰이야. 이게 몰수를 암산으로 찾는 거야. 100분의 1몰이야. 여기에 몇 몰 생길까? 100분의 1몰 생긴다니까? 봐라. 1몰이 몇이라고? 100분의 1을 0.224리터가 정답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냐? 그러니까 계산할 때 비례식으로 놓고 머릿속에서 막 내려야지 뭐 분해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져 갑자기.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아, 저 개수비라는 게 저런 거 따지는 거구나. 그럼 얘들아, 얘가 100분의 1몰 반응할 때 얘는 몇 몰 반응할까? 100분의 2몰 반응해. 1대 2라. 이해했니? 이 개수가 그걸 뜻하는 거야. 같이 비율로 반응한다. 그 밑에 2번은 니네 어디서 많이 봤냐? 2번? 통과 시간에 많이 봤지.
철에 재련해가지고 요거잖아. 자, 이게 적철광이라는 애거든. 적철광. 무슨 색깔이겠냐? 그래, 빨간 색깔이야. 철광석인데 빨간 색깔이거든. 호구광이라 해가지고 얘가 너희들 남색균이 32억 년에 출현했지. 그렇지, 시아노박테리아가. 걔가 왜 23억 년까지 대기 중에 산소를 못 내보냈을까? 왜? 바닷물 속에 있는 철이온을 가라앉히려고. 얘도 부흥과 쇠퇴를 반복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 선캄브리아대에 존재하는 이 철광석의 띠를 보면 나타났다.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 남색균이 풍부하게 바다에 존재했을 때는 막 철광석이 쌓였다가 걔들도 쇠퇴를 하거든, 사라지거든. 그러면 또 안 쌓였다가 사라졌다. 이게 지구 역사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때 등장하는 게 얘거든. 그래서 얘를 많이 애용해. 얘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로 반응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 개수 맞추는 거야, 개수. 그럼 니들은 딴 거 표현하고 이거는 쓸 수 있겠지, 이렇게는. F가 2개 있으니까. 그럼 O가 반응을 몇 개 하고 여기 3개 있고 여기가 하나 있잖아. 여기만이. 아, 마치 까칠해. 이를 미정계수법으로 풀면 돼, 이거. 알았어? 어떻게? 요거 A, 요거 B, 요거 C. 끝이야, 이렇게. 알았니? 제가 모르면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철이 있고, 얘는 계속 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다면 철부터 반응을 해 2개가 있고, 아, B는 이구나. 끝이야. 다음에, 여기는 3개가 있고, 여기는 A개 있는데, 얘는 C개가 있지? 이거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산소를 맞추는데 갑자기 EC죠? 이건 EC. 맞죠? 그 다음에 탄소는 A개가 있고요. 여기는요. C개가 있죠? AC는 같은 값이에요. 그거 풀리면 돼요. 알았어? 근데 하도 많이 이 식을 보게 되면 요건 애들이 금방 찾거든.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화학반에서 자주 나오니까 이게 한번 봐도 저렇게 보면 풀리는 거보다 하고 그냥 봐두라고. 얘도 있거든. 이게 자철광이야. 그 호구광 철광석이 쌓일 때 둘이 같이 섞여 쌓여. 근데 얘가 뭐냐면 지구과학의 고지구 자기장을 측정한 물질이야. 얘가 자철광이야. 자성물질. 얘를 이렇게 썼어. 얘가 이렇게 썼다고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라고 그냥 보라고 이렇게 저렇게 쓰면 끝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늦게 우리가 선수학습을 중학교 때부터 하고 탄탄한 교육 과정에서 뭘 하면 괜찮은데 당장 이 코앞에 닥친 해치워야 되잖아. 그럴 때는 좀 얍삽한 걸 많이 배워놔야 돼, 스킬. 그래야 니들이 니들이 화학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냥 훈장이잖아, 훈장. 이거 점수 좀 잘 받으면 점수 낮고 내신 좋은 대학 좀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아까 내가 한 말. 이렇게 물질들이 2개로 나뉜단 말이야. 이랬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 그치? 이 앞에 무엇을 하겠지 아까 계속? 그냥 있으면 답이야. 있으면. 봐봐. 여기 A 원자 있고 여기 A 원자 있는데 B 원자 여기는 3개고 여기는 2개지. 기잖아. 3개, 2개 최소공배수가 뭐야? 3이지. 3 쓰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써주면 답이 맞아요. 이렇게. 1, 2 중에 답인데 1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2 쓰고 3 쓰고 이렇게 맞춰보면 답 나와요. 그냥. 알았어요? 암산법. 다음. 여러분들은 오른쪽은 해보고요. 자, 이제 33쪽으로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거죠. 알았습니까? 이 본격적인 식이 우리가 이제부터 어디까지 정복할 거냐면 여기까지 정복할 거야.
페이지 35쪽까지 정리. 그 34쪽, 35쪽은 요 근방이랑 둔산동 거의 이쪽에서 킬러 문항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근데 풀이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안 풀었어, 애들. 답을 외우고. 근데 이렇게 안 나왔지. 얘들은 객관식이었는데 거기 보기로 나왔지. 그래서 애들이 못 풀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얘들아.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알려주잖아.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도 진짜 니네가 만약에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한 번도 안 본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못 풀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못 풀어요. 못 풀라고 낸 거예요. 머리 좋으면 풀라고. 그런데 말이야. 어차피 선생님은 그런 걸 낼 거예요. 야, 이거 낼 거야. 자기 자신도 막 풀이 막 헤매면서 나 이거 낼 거야. 객기를 부리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배워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심플한 풀이 방법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오면 그냥 풀려요. 그런데 이해도 안 가는 풀이법, 평가원 이런 거, A4지 반장되는 거,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앞에서 우리가 33쪽에서 어떠한 비율대로 이것들을 데이터를 놓고 어떤 방법대로 풀고 이거 알려드리고 그다음 바로 뒤로 들어가서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거기에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암모니아 합성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물질들의 분자량을 다 적어줬어요, 옆에. 그죠? 그 분자량만큼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다? 1몰의 질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개수가 앞에 1일 때의 질량.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개수 B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는 거죠. 1대 3대 2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죠? 이 개수는 물질의 앞에 정수이기 때문에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비율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얘들이 모두 기체잖아. 그래서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알았니? 분자수는 없죠. 지그스는 잘 안 쓰잖아요. 잘 안 써요, 사실. 이렇게 몰수나 부피를 많이 쓰게 되고 중요한 게 얘인데 보세요. 질량의 B는요, 이 속에 질량 보존의 법칙도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1몰은 질소, 옆에 분자량 보이죠? 28g이에요. 수소, 3몰은 분자량 2니까 6g입니다. 그러면 반응물을 합하면 몇 g이죠? 34. 이거 34 나와야 돼요. 이게 질량 보존이라고. 알았냐? 그래서 요렇게 썼더니 NH3가 17이잖아요. 34가 나오거든요. 결국 봐요. 이 질량비를 써주면 누군가 합쳐서 하나와 같다 그러면 이건 같은 반응물이고 이건 생성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질량비는. 이건 모르잖아. 1, 3, 2. 아, 여기가 반응물이 이게 생성물일지. 여기까지 반응물이고 이게 모르잖아요. 질량비는 알려준다. 알았습니까? 왜?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같아야 되니까. 늘상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식이 있어요. 자, 요게 수소 기체고요. 여기가 산소 기체고 여기가 수증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들의 개수비는 2대 1대 2가 될 거 아닙니까? 2대 1대 2가 되고 몰수의 B는 역시 2대 1대 2가 된다. 더군다나 얘들은 모두 기체니까 부피비도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2대 1대 2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질량비를 찾아봅시다. 오른쪽에 분자량을 확인하시고 얘는 몇 몰이다? 2몰이니까 4g이죠. 1몰이니까 32g이죠. 그럼 얘는 몇 g 나와야 돼요? 36g이 나와야 됩니다. 질량비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
H2O는 분자량이 18이잖아요. 맞죠? 그게 두 개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쓰면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죠. 1대 8대 9로.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몰수나 부피가 동일할 때 질량비가 분자량 B라고 했잖아. 니네 옆에 써 있는 거 보면 수소 분자량이 2고 산소 분자량이 32일걸? 맞죠? 이렇게 써 있잖아? 1대 16으로 써 있잖아? 그럼 너희들한테 자, 요 자료나 요 자료만 주고 질량을 줬다면 이들의 분자량비를 찾을 수 있냐는 거지. 봐라. 얘는 1몰이 얼마고? 8이고 얘는 2몰이 1일 때 분자량비는 얘를 2로 바꾸면 되잖아. 1대1 찾으려고 하지 마. 숫자 큰 거로 놔야 소수점을 안 만날 수 있어. 2로 만들면 이거 뭐가 돼? 16이지? 1대 16. 저렇게 개수비대로 질량을 놓은 다음에 저 개수가 몰수라는 걸 명심해서 저게 동일한 몰수일 때 질량의 비를 찾는 연습도 해야 돼. 그게 출제가 되니까. 알았어? 자, 여러분 오른쪽 엑서사이즈 5번 여긴 다 풀어줘야 돼. 충분한 산소와 메테인 32g이 완전 연소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이 나와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식. 그리고 거기에 개수도 찾아야 돼. 아, 이걸 빼먹고 갔구나. 여러분 왼쪽에 1번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 있죠? 아까 탄화수소 동그라미 1번 CXHY. 여러분 이거 아휴 PPT가 없으니까 푹푹 넘어다니는구만.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건 암산법으로 해석해도 되거든. 무슨 말이냐? 이걸 풀어내면 여기가 X고 이게 2분의 Y라는 얘기야. 이러면 똑같잖아. 그런데 그럼 산소 원자가 몇 개가 되냐? 산소 원자가 2X 플러스 뭐가 돼? 2분의 Y지? 그럼 여기다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고. 2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X 플러스 뭐가 돼? 이게 되지? 이걸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애도 많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거기 동그라미 몇 번이야? 4번 C4H8 그지? 그게 뷰테인이거든. 뷰텐. 뷰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암산을 푼 애들은 이건 거야. 얘가 집어넣어서 쓱 그냥 풀어. 이게 만약에 자기가 딱 맞으면 이렇게 해. 알았어? 그리고 좀 옛날 과거로 한 10년 전으로 가면 그때 요걸 이용해 문제가 풀리는 탄화수소 문제도 있어. 그건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풀린 거야 라고 알려줄 거야. 보여주는 것만 알았어요? 이걸 빼먹었네. 그냥 이거 왔다 갔다 다 쓰고 싶어. 이거까지 줬네. 아이씨. 헤이. 자, 오른쪽으로 와서 CH4는 이렇다고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4 해서 이거야. 그 다음에 CO2 플러스 EH2O지. 자, 얘가 개수가 1대 2대 1대 2야. 개수가. 이렇게 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충분한 산소로 했어요. 충분하대. 충분해. 그러면 얘가 결정을 한다는 거거든. 32g이.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온라인 어디 강사들도 니네가 뭐 영상을 볼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실 거야. 반응물이 두 개일게. 어느 하나가 사라져. 반응이 끝나서 0이 되는 애들 있지. 걔가 생성물을 결정하는 애야.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 남학생이 10명이고 여학생이 2명이면 커플은 누가 결정하냐? 여학생 2명이 결정한다고. 그걸 한계 물질이라고 그래. 한계. 걔 때문에 생성물이 결정된다. 알았니? 그럼 얘는 반응을 모두 해서 얘는 남을 거야. 충분하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반응에서 모두 반응하는 반응물은 무엇이며? 그러면 그건 CH4지. 맞지? 그리고 몇 몰이냐고 물어봤어. 내가 뭐라 그랬냐? 질량이 떴을 경우 무조건 몰수로 바꾸라 그랬잖아. CH4는 분자량이 16이야. 이거 몇 몰이냐? 2몰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이 1대1, 1대2 관계면 몇 몰 나오겠냐? 2몰.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계수 B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얘도 몇 몰이 반응했겠냐? 4몰이 반응하고 나머지 남아있을 거라고. 이해 갔어? 그 얘기야. 그럼 거기 2번 봐봐. 표준 상태에서 발생하는 CO2 부피 얘 물어봤거든? 근데 표준 상태란 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0도씨 1기압이라는 뜻이 옳다. 그럼 몇 리터야? 1몰이 22.4리터니까 2몰은 44.8리터가 답이다, 이런 얘기야. 그걸 보여준 거라고. 알겠어요? 그 얘기 해준 거야. 그 다음에 3번 생성물인 H2의 질량 물어봤네. H2가 18이야. 18. 1몰이 18g이라고 3몰은 72g이죠. 4,8에 32에서. 이해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 자, 6번 문제 보세요. 일산화탄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식인데 봐봐요.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렇게 쓴다고. 끝. 이 계수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일산화탄소 질량은 7g, O2 질량은 8g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거 쓰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왼쪽에 지금 이거 딱 풀어주고 왼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논리적 전개로 할 건데 여러분 항상 식을 딱 쓴 상태에서 문제상에 쓰지 마시고 오른쪽에 따로 빈 공간이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이게 반응 전입니다. 반응 전에 얘가 7g 있었대요. 얘가 8g 있었대요. 얘 언급 안 했으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요. 준비. 얘들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로 반응하냐는 뜻이에요. 이 가로줄이. 얘들은 반드시 이렇게 2대 1대 2로 반응한다 씁니다. 이렇게. 바 위에 얹으세요. 숫자를. 그리고 밑은 후를 보는 겁니다. 출제자들은 문제를 낼 때요. 다 이렇게 줘요. 전, 후를 주거나 지금처럼 전을 주고 후를 묻거나. 그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이 박스, 테두리 안에 숫자를 갖다 옮겨 놓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건 몰수입니다. 2대 1대2. 그럼 이건 질량이잖아. 몰수로 바꿉니다. 이걸 몰수로 바꾸면 C5가 12와 16이니까 이거 28이에요. 어떤 숫자가 떴을 때 28의 반이 얼마냐? 14지. 그보다 작아 커. 4분의 1몰이라고. 그냥 이게 어린 값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무슨 얘기냐면 21 뭐 이런 거. 21 그런데 28과 14의 중간이지. 4분의 3이야. 100%. 이게 어림이거든. 그럼 계산이 빨라져. 알았지? 얘는 32잖아. 내가 물어볼게. 24는 몇 몰이야? 24g. 그렇지. 왜? 16보다 크고 32도 작잖아. 4분의 3이라니까. 그렇게 어린 값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면 모르긴 몰라도 3월에 들어와서 화학점을 해볼 이런 애들보다는 초위에 있단 말이야. 계산이. 그때 한번 봐봐. 그러면 뭐 어떤 애가 답답해 보이고 막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의 니들 모습으로. 자, 이 몰수를 바꿔 이거. 몇 분의 몇 몰? 4분의 1몰이야. 자, 계산할 때 내가 소수 좀 쓰지 말라고 해. 분수 쓴다 무조건. 알았지? 이거 몇 몰이야? 4분의 1몰. 자, 그러면 얘들이 2대 1로 반응해. 그럼 숫자 큰 애가 한계 물질이야. 몰수가 똑같다냐. 그잖아. 그래서 얘가 몇 몰 반응해? 이렇게 반응해. 그래서 0이 될 거라고 얘가. 그럼 이거의 반이 몇 분의 몇이야? 왜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붙였겠냐? 반응물이 사라져야 생성물이 생기잖아. 그래서 부호를 붙인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2대 1의 비율이야. 그러면 4분의 1을 쓴 애는 요거 8분의 몇이야? 2. 그래, 그 계산이 나온다니까? 8분의 2에서 8분의 1 빼면 얼마 남어?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어떤 계산도 쓰는 줄 알아? 얘들아, 8분의 2몰이 8g이다. 이거 몇 g이겠냐? 2g, 4g. 당연하지. 야, 8분의 2가 8g인데 8분의 1은 반 아니야? 반? 분수가 계산이 훨씬 쉽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8g이 있는데 반이 반하고 반이 남았어. 이거 몇 g이야? 4g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금방만 돈다고. 분수로 치면. 얘들아, 이거 몇 몰이라고 할래? 이거 생긴 거지. 이거 생긴 거잖아. 평형물이니까. 이거 계수비 어때? 같지? 그럼 몇 몰? 이렇게 쓰는 거야. 똑같다고.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사라집니다. 생깁니다. 이 뜻이라고. 니네 보기 쉬우라고. 그럼 이거 그냥 내려. 이렇게 4분의 1몰. 자, 이제 봐, 이제 봐.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이거 몇 g짜리야? 7g. 그래, 여기 써 있잖아. 이거 7g이야, 7g. 이거 몇 g짜리야? 4g. 그렇지, 4g이야. 둘이 합쳐봐. 몇 g이에요? 그래, 이거라니까. 아, 여기서도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이 세 개가 다. 반응이라는 이 단계에서는 사라지는 반응물과 생성되는 물질을 놔. 근데 몰수는 달라. 그런데 질량은 동일해. 질량 보존이 성립한다고. 그럼 이거 몇 g이야? 4g이고 이거 몇 g이라고 했어, 여기? 합치면 몇 g이야? 15g. 요거 합치면 몇 g이야? 15. 봐. 전과 후 질량이 보존된다고. 알았니? 그래서 출제자들이 질량을 안 줘도 전과 후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1인 거라고. 알았냐? 자, 여기까지 왔지? 이제 우리 확인할 게 하나 또 있어. 아, 이거 알면 거기 문제 답 다 나와. 자, 이거 봐봐, 여기. 얘들아. 얘가 4분의 1몰이 7g이고 8분의 1몰이 4g인데 출제자가 뭘 물어보냐면 얘들 분자량비는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어. 출제자가. 그러면 이거 볼 필요 없다고. 이거 보라고. 2몰 1몰인데 7g 4g이라도 괜찮은 거야. 알았냐? 그럼 이거 몇 몰로 맞출래? 2몰로 맞춰. 그럼 이거 2몰이면 몇 g 이거? 8g 7대 8에 분자량. 봐봐. 28대 32 4로 나와. 7대 8 나오지. 이해가냐? 이걸 찾는 거야. 그런데 출제자가 이거 묻겠냐고, 설마. 2몰, 2몰, 7g, 11g, 분자량비 그럼 7대 11이지, 뭘. 몰수가 동일한데 질량이니까. 이해갔니? 다시. 저 개수, 요 앞에 있는 반은 몰수를 의미하고 부피를 의미하거든. 그리고 저기엔 솔직한 질량을 다 써줘. 그 다음에 요 개수를 똑같이만 맞추고 질량 변화를 측정하면 그게 분자량비야, 무조건. 알았니? 두 번째. 얘가 모두 기체잖아. 그지? 이 문제가 디귿에 꼭 나오거든. 밀도비. 반응 전과 후의 밀도비. 밀도가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지? 그럼 자, 여기다 질량 쓰고 부피 쓰자. 질량은 1대 1이야. 전과 후. 계산하라고도 하지 마. 맞지? 부피 몇 리터? 없잖아. 내가 아까 2리터, 4리터 했을 때 1몰의 부피 없으면 뭐라고 했어 그냥? 2몰, 3몰. 그럼 반대로 4분의 1몰, 4분의 1몰 있는데 1몰의 부피가 없잖아. 4분의 1리터, 4분의 1리터 봐주세요. 몰을 리터로 봐도 된다고 얘들아. 알았어? 왜? 상대 B니까. 그러면 4분의 1몰, 4분의 1몰 합쳐봐. 4분의 2몰이지? 여기 8분의 1몰, 4분의 1몰 8분의 얼마? 3몰이지? 그럼 이건 8분의 얼마야? 4몰이지? 4대 3이야. 분수로 쓰면 저렇게 계산이 금방 떨어진다고. 그러면 잘 봐. 얘 밀도 얼마야? 4분의 1. 얘 밀도는 3분의 1. 몇 대 몇이야? 3대 4야. 이거 한 번만 보면 돼. 그러면 맨날 물어봐 그냥 계속. 근데 이 문제를 물어볼 때 조건이 하나 있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걸 피스톤이라고 해요. 니들한테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피스톤, 이걸 실린더. 이렇게 나온 애들만 물어봐. 왜? 만약에 이 실험을 강철 용기에서 하잖아? 그러면 이 강철 용기는 부피가 안 변하잖아. 반응 전에나 반응 후나. 왜? 이러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이 성립을 안 해. 왜? 온도는 동일할지 모르는데, 자,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입자수가 같냐? 다르거든. 2대 1대이면 입자수는 줄거든. 압력이 변해. 그래서 꼭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조건에 해당되는 이 실린더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물어봐, 밀도는. 아, 실린더 나오면 밀도 나오겠다. 눈치를 까는 거지. 자, 바로 왼쪽이야. 3번, 그 논리적 전개라는 그 커다란 글씨 문구 있지? 거기서 밀도 나와, 무조건. 자, 그런데 그 문제가 가장 모호한 건 뭐냐? 반응 전과 후의 단위가 같나 틀리나 봐봐. 반응 전은 g이고, AB가. 반응 후는 뭘 쓰지? 이럴 때 맛이 가는 거야, 니네가. 근데 이걸 어디에 올려놓는다? 우리 프레임 안에 딱 넣어놓으면 문제가 보여. 자, 얘 식이 이렇게 돼 있어. 기체 표시 생략할게. 여러분, 이게 양적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지금 저기다 화학식을 적어줬나요? 안 줬어요. 그냥 A, B, C로 준 거예요. 저거 분자예요, 그냥. 저게 뭐 화합물일 수도 있고, 원소,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전과 후의 어떤 화학 몰수, 그 입자수의 관계, 양적 관계, 이것만 물어보겠다는 진심이 담긴 화학식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건 알겠죠?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2대 1대 2예요. 그냥 이렇게 세워봅시다. 반응물이 몇 개가 있어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잖아요. 몇 개가 있어요? 3개 있다는 뜻이에요. A 2개, B 하나. 그런데 생성물은 몇 개가 있어요? 자,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정도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맞습니다. 일단 이러면 열에너지 출입 관계도 예측이 가능해요. 왜? 우리 무질서 큰 수증기 쪽으로 할수록 흡열이라고 했죠. 무질서 감소하는 얼음 쪽으로 할수록 발열이고, 그래서 이글루 뭐 이렇게 얘기도 해줬고, 그치? 이거 발열이에요. 입자수가 주는 관계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이 두 개 합친 질량이 커요? 요거 질량이 커요? 지랄을 연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요거 보존된다고 했지 않았어 내가. 그 말에 속으면 안 되지. 아, 저기 합치기 틀려. 몇 대 몇이냐? 1대 1이죠? 근데 보세요. 반응 전에 부피가 커요? 반응 후에 부피가 커요? 같아요. 이 1 합이 3이죠. 얘는. 그럼 부피는 줄죠. 질량은 보존되는데 부피는 줄죠. 밀도는 반응 후가 커야 돼요. 그래야 너네가 계산 잘못해도 나와요. 이거 반응 후가 커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전장치는 마련해놓고 하자고. 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제가. 거기에 실린더에 이거 또 그래야 되냐. 봐도 여러분 반응 후에 부피가 약간 작아요. 보시면 약간 내려왔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응 전에 A가 4Wg이래요. B가 Wg이래요. B가 2몰이래요. N몰이래요. C가 2N몰이래요. 이렇게 됐대요. 이걸 여기다 얹습니다. 어떻게? 자, 반응 전에 얘는 4Wg이 있었고요. 얘는 Wg이 있었는데 얘는 없어요. 이렇게. 자, 얘들아 반응을 할 겁니다.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2대 1대 2로 반응을 합니다. 이거 질량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죠? 그 다음 반응 후가 됐어요. 자, 여기서 모락모락 정보가 나옵니다. B가 N몰 있고요. C가 2N몰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하나 아는 거예요. A가 한기물질이구나. 다 사라졌구나. 또 하나 정보. B, C 중에 누구만 생성물이다? B. C만 생성물이다. B는 그냥 온 거다. 생성물 종류, 비종류, 투종류 아니에요. C만 뭐예요? C만 생성물이다. 이게 보였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개수에 맞는 거 몰수죠. 질량이 아니잖아. 자, 얘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2N몰이 생겨서 2N몰 하냐? 그럼 이거 몇 N몰 반응한 거야? N몰. 사라져야지. 반응했으니까. 얘 몇 N몰? 2N몰. 그럼 나왔어. 이건 2N몰짜리였던 거야. 얘는 몇 몰짜리일까? 야, N몰 빼서 N몰이면 이거 몇 N몰이야? 2N. 그렇지. 2N몰이라는 얘기. 오, 그러면 A, B 분자라는 B는 4대 1 이것도 가는 거야. 몰수가 똑같으니까. 이게 끝난 거야. 이제 질문할 거야. 반응 전이 질량이 몇 Wg이야? 5W지? 반응 후는. 그래, 5Wg이라고. 똑같다고 1대1이라고. 그러면 내가 밀도를 물어볼 거야. 부피는 몇 대 몇일까? 그럼 선생님 부피 없어요. 이런 촌스러운 얘기하지 말자고. 몰수가 있는데 1몰의 부피가 없어? 그럼 그 몰이 부피야 그냥. 기억 리을 관계. 몇이라고 본다? n도 지워. 4. 3. 부피가 4대 3이면 밀도는 3대 4가 나올 수밖에 없지. 4분의 1, 3분의 1이니까. 이해하니? 여기까지야. 그럼 봐봐. 니네가 반응 전, 반응 후를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부피 4대 3이고 여기다 질량이 몇 대 몇이라고? 5Wg. 여기도 5Wg이라니까? 요거 직접 따져보면 알아. 야, 2N이 Wg이면 N몰은 2분의 1Wg. 요것도 2분의 1W지. 이해가냐? 요거 2분의 1Wg니까냐? 요거 몇 Wg? 4Wg 모두 반응했고, 그럼 얘는 2분의 9Wg이라고 요거. 그럼 여기 2분의 9Wg 그대로 내려와. 이거 2분의 1W g이야. 둘이 합치면 5Wg이야. 이해가니? 여기서도 질량은 보존돼. 그래서 질량비가 얘들 몇 대 몇 대 몇이냐고 하면 2를 곱해. 8대 1대 9야. 질량비는 얘하고 안 같다고 다르다고. 알았어? 그걸 풀어낸 거고 여기다 밀도까지 옆에 써주면 몇 대면? 3대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옆에다 옮겨 적어놔. 그리고 옮겨 적어놓고 엑서사이즈 7번 한번 들어가봐. 7번. 엑서사이즈 7번. 여기는 지오태죠. 자, 여러분 7번 봅니다. 옆에 있는 엑서사이즈 7번이요. 자, 기체 AB가 반응합니다. 여기 문제 물어본 대로 답을 해보세요. 1번. 가와 나에서 생성물은 A, B, C 중에 누굴까요? C. 그렇죠. B 입에다 언급하면 죽습니다. 그냥. B는 A에도 있고,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잖아요. 이거 반응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은 C. 2번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래요. 봐요. 반응물이 A, B인데 생성물은 C예요. 근데 이거 알아요 몰라요? 계속 모릅니다. 근데 반응 전, 반응이란 말도 안 쓰죠. 이제 전. 몇 몰 몇 몰이에요? 2몰 2몰인데 나중에 여러분 학원 가면 이거 몰도 안 쓸 거예요. 그람만 쓰는 거예요. 그람만. 몰이든 부피든 같은 숫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 써요. 자, 반응을 할 겁니다, 얘들이. 자,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A 대 B 대 C. 자, 반응 후를 보세요. 그게 바로 나예요. 오른쪽 나. 얘가 1몰이 있고 얘가 몇 몰 있대요? 2몰 있다는 건 누구의 정보를 알려는 거다? 모두 반응했구나. 모두 반응했구나. A가. 그리고 얘 올려요. 그냥 플러스 2몰이에요. 그럼 얘가 2몰이 1몰 되려면 얼마 사라져야 돼요? 1몰 사라져야 되고 0이 되려면 2몰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구나. 이거. 이해 갔어요? 올려놓고 내리면 보여요 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EA 플러스 B는 EC. 자, 3번. 몇 대 몇? 얘들아. 일단 질량비 몇 대 몇이야? 반응 전과 후. 쌤 질량 안 나왔는데요? 이러면 죽는다. 1대 1이요.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4대 3. 그렇지. 몰수 B가 그냥 따지면 되잖아. 1도 B는 3대 4. 이렇게 끝. 이게 끝이야. 완벽해. 이게 학급 문제가 아니야. 중상 정도. 이 정도는 나오면 애들이 틀려요. 우리가 다룰 건 그럼 앞으로 34쪽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내신에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진짜 다양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오프라인, 온라인에도 푸는 걸 봤거든요. 자, 저보다 빨리 푸는 건 없더라고요. 이 방법이 어떤 건가 잘 보세요.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럼 식을 씁니다, 먼저. 자, 상태 생략할게요. 모두 기체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프레임 안으로 넣어야겠죠. 실험 1. 반응 전에 거기가 A, B가 1대 2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뭐로? 직관으로 쓰세요. 1대 2는 1g, 2g인 거예요. 질량이니까. 그리고 반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거예요. 자, 발을 그려놓고 이거 무슨 비야? 몰수비잖아. 일단 써요. 반응 후를 써와요. 이제 반응 후. 누구 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 후에. B 대 C라고 되어 있죠. 누가 없어졌어요? A. 그럼 이거 0입니다. 이렇게. 근데 B가 몇 대? 10대. 얘가 11. 그럼 g이구나 씁니다. 자, 그리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반응 전과 후 질량비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1대 1. 근데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20. 얘는 3. 그럼 20일 돼야 되잖아. 곱하기 얼마씩 하냐? 7. 이거 7g. 이거 14g. 그럼 이제 자, 얘는 11g 생긴 거야. 맞지? 올려. 14에서 10 나오려면 얼마 반응해야 돼? 4g 사라졌고 0 되려면 그래서 확인 맞았네. 그래. 7대 4대 11인 거야. 질량비가. 여기까지 됐지? 자, 실제 실전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2에서 식을 또 써줄게. 사실 이렇게 세로로 쓰면 식 또 안 써도 되거든. 아직 니네가 좀 익숙치 않으니까. 얘가 xg이야. 얘가 yg이고. 그리고 없었어. 얘가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겠니? 물론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건 맞지만 얘하고 화학 반응 똑같지. 그러면 이것도 고유비야. 질량비도 몇 대 몇 대면 7g, 4g이 반응하면 11g이 생기는 질량비도 똑같다고. 7대 4대 11이라고 같은 반응이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정보를 줬냐? A하고 C라고 줬지. 그럼 이거 0일 거 아니야? B가. 그지? A 얼마 줬고 B는 이렇게 쓰는 거야. 거기 있는데 그걸 옮기라고. 그때 말이야, 니들. 요 두 개는 같은 값 아니냐, 요거는? 왜 여기 있는 거 올리고 그랬었잖아. 11과 2의 최소매수 얼마니? 20. 자, 바꾸세요. 이거 22로 바꾸면 이거 뭐로 바뀌니? 8, 이거는. 자, 이거 22로 바꿨어. 이거 몇으로 바뀔까? 이제 풀렸어. 8이니까 y는 8이지. 0 되려면. 맞지? 그 다음 14를 빼서 11이 됐다는 건 25라는 얘기 아니야, 얘가? 25 대 8이 정답이었어. x 대 y. 알았니? 그런데 그것만 내지 않아. 벌써 요거. A, B 분자량비 몇 대 몇일까? 요 자료를 보고 A, B 분자량비 몇 대 몇일까? 몰수를 동일하게 놨을 때 질량이 B라고. 분자량은 2몰 1몰이잖아. 그래, 7대 8이 정답이라고. 이거 해보면 익숙해진다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거 나왔어.
전과 후 밀도비. 질량 몇 대 몇이야? 전과 후. 저거 계산하고 있다 또. 1대1이라고 몇 번을 해. 질량 공전 때문에. 그럼 맨날 까먹는 거야. 그래서 까먹는 거라고. 질량은 니네 봐봐라. 왜 이거 74로 바꿨나고 우리가. 같은 값이니까 바꾼 거 아니야. 1대1이야 무조건. 밀도비를 물어보면 뭐만 알면 되냐면 부피만 알면 되는데 부피가 없잖아. 그럼 뭐 알면 돼? 몰수. 그럼 누가 기준이냐고. 얘가 기준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2몰이 7인 거야. 이 뜻이. 그럼 이거 몇 몰? 2몰이야. 다음 1몰이 몇 g이라고? 4g. 그럼 몇 분의 몇이야? 그래서 이거 2분의 7몰이야. 얘는 1은 이렇게 변하니까. 그럼 반응물은, 반응 전에는 몰수가 총 몇 몰이지? 2분의 11몰이면 부피가 2분의 11로 봐도 되는 거라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 요 10g은 봐라. 4g의 몇 배야? 2분의 5배지? 그럼 몇 몰이야? 2분의 5몰이야. 1몰이 4g이라면 10g은 2분의 5몰이라고. 그 다음 얘는 11g이 2몰로 잡았으면 이거 2몰이야. 이렇게. 맞지? 그럼 얘는 2분의 몇 몰? 9몰. 몇 대 몇? 부피가. 밀도는? 9대 11이야. 이렇게. 밑에 내용이 다 그거야. 알았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A, B, C의 분자량비 이렇게 보는 거야. 2대 2대 2일 땐 7대 8대 11이 분자량비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두 번째, 피스톤의 무게를 무시한 실린더라면 부피비는 이거라고. 11대 9. 몰수로 환산해서 부피로 인지하고 푼 거예요. 다음에 밀도비는 9대 11. 그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접근합니다. 예제 3번.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나오면 대박이고, 이게 군산에서도 2개 학교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던 거거든요. 반복적인 출제가 됐던 거 중에 가장 애들이 어렵다라고 했던 거. 왜 그러냐? 이건 반응물이 하나예요. 가만히 보세요. 반응물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A구요. 이 개수 숨겨 있어요. 이렇게 숨겨 있어요. 얘도 개수가 숨겨 있고 이렇게. 이게 화학 방식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모든 소스를 다 알려줬어요. 이게.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무슨 정보 우리가 물리 푸는 것도 아닌데. 다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는 반응이 완결됐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다는 건 반응이 완결되었다. 세로축이 뭔가? 이게 아주 오모시로이한 놈이에요. 밀도가. 뭐 보내보죠? 부피분의 질량이래. 여태까지 했잖아, 내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얼마인가 봐요, 처음에. 됐죠? 마지막에 얼마인가 봐. 1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Y 포인트라는 게 있죠, Y. 거기 얼마였어요? 4분의 자, 이 데이터가 정보를 다 알려주는데 뭐냐? 밀도가 뭐분의 뭐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모가 부피지. 얘 개수가 얼마냐? 2지. 분모가 2지. 저거 인지해도 되겠다. 이용해도 된다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숫자 5는 뭐야? 질량이지. 5g으로 출발하는 거야. 부피 2고. 반응이 끝날 때까지 몇 g? 그래서 요게 바뀌어. 뭘로? 이렇게. 분자를 5g으로 일치시킨 거 분모가 바뀐 거라고. 그럼 잘 봐라. 반응 전에 계수 이만큼의 부피가 있었다면 반응이 끝나면 얼마란 얘기냐? 5. 근데 스몰 b, 스몰 c를 모르잖아. 그래도 이건 알겠네. 둘이 합쳐 얼마? 이건 안 거야. 끝이야, 이게.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요때 A의 질량을, 반응물의 질량을 이렇게 잡았어. 5g이야. 5g이라고 그냥.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때 A의 질량, 얘만 찾으면 답이야, 이게.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여기다 넣으라고. 반응선. 반응 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 풀 때 전반후 그러면 이 뜻이야. 전반후가. 몇 대 몇 대면? 2대 B 대 C야. 그리고 여기서까지 요 과정만 풀면 돼. 처음에 몇 그램 있었어? 5g 했는데 내가 얘기했지. 질량 나오면 몰수로 바꾸라고. 몇 몰? 2몰 이렇게 써도 되잖아. 여기 분모가 부피면 몰수잖아. 다시 말하면 이게 2몰로 놔도 돼. 부피 2리터지만 얘 몇 g짜리야? 이렇게 질량은 빼놓으라고. 2몰. 자, 문제는 4분의 5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갔으면 이거 0인데 4분의 5까지만 갈 거라고. 그러면 뭐 이미 어떤 원소가 반응했다고 칠 수 있는데 x로 놓게 되잖아. 여기를 마이너스 x. 그럼 이거 얼마만큼 변했냐? 2분의 x만큼 변해야 돼. 분수가 뜬다고 이렇게 짝수가 써 있으면 이렇게. 이게 1대 그러면 x로 놔도 편하거든. 2 써 있으면 2x로 놔. 그게 편해. 2x로 놔버리면 여기다 뭐 곱한 거야? 2에다가 x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 몇 x 생기고 여기 몇 x 생긴 거야? 이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뭐가 남어? 2-2x 남지? 몰수야. 얘는 bx몰 남지? 얘는 cx몰 남지? 이거 다 합친 게 얼마라고? 4라고. 분모. 그잖아. 분모니까. 맞아? 그러면 요걸 결합법칙으로 풀어내봐. 이렇게. 왜? 여기서 이거 알았거든. 이게 얼마니? 그럼 5x 마이너스 2x 그럼 2 플러스 몇 x? 이게 4가 되면 되어서 x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얘를 찾는 거거든. 이거 x를 3분의 1을 대입했어. 몇 몰 나와? 이거 나오지? 자, 2몰이 3분의 2로 되려면 얼마 변했어? 3분의 1. 그럼 5g도 얼마 변하면 돼? 이거 3분의 5g이 답이야. 그럼 봐라. 뭐분의 뭐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는 WX는 몇 g이고 WY는 이걸 먼저 찾아. 몇 대 몇이요?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 3분의 1이 정답이지. 알겠냐? 자, 그 밑에 쭉 써봐. 자기가 보면서 얘가 왜 잡혔죠? 얘는 왜 이렇게 썼죠? 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돼. 근데 제가 풀면서 너무나 선생님이 명쾌한 강의를 해주셔서 이러면 안 물어봐도 되지. 그런 게 아니란 거 알잖아. 이래서 질문을 하라고. 요거 잘 적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막 풀 거예요. 근데 어렵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교재 41쪽에 있는 3, 4, 5번 정도는 제가 풀어 드릴게요. 근데 풀이가 좀 길어요. 근데 한차히 풀어 드릴 거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풀다가,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해답지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해답지 보내줄게. PDF로. 대신 그 해답지 보고 이해가면 천재. 자, 이해 안 할 거야. 근데 뭐 그분들도 가르치는 분이니까 못 알아듣게 써놨겠냐마는 얘는 예고 그랬을 때 그걸 몰라. 얘가 왜 얘지? 이런 거. 알았어? 그러면 그건 수업 시간에 와서 또 물어보고. 응? 그럼 선생님의 풀이가 어떤 방법대로 푸는 거다는 아마 3월 말 정도 가야지 내가 이해할 거야. 애들이 거의 다 그랬으니까. 풀어보고 나서 이러니까 좀 쉽다는 걸 그때 깨닫더라고. 지금은 뭐
지금 깨달으면 사람이죠. 지금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요. 여기 문제 좀 풀어주고요. 바로 2단원 전교조로 나왔거든요. 이제 알았죠? 그래서 초 스피드로 가서 끝까지 가봅시다. 어쨌든 알겠죠? 여러분 2단원 개 쉬워요. 진짜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쫓아오기만 돼요. 같은 말만 한 10번 반복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